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오늘은 매력 정당으로 거듭나자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1일 국민의힘은 36세 이준석 후보를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한국 정치사상 30대 당수가 탄생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치권 전반의 세대교체 바람과 함께 혁신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경선에서 당원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 득표를 합해서 9만 3,392표 43.8%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2위인 나경원 후보는 37.1%로 격차는 6.7%였습니다. 주호영은 14.0%, 조경태는 2.8%, 홍문표는 2.6% 순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대선 주자 및 지자체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관대해져야 하고 문정부 심판을 위해서는 변화하고 자강해서 우리가 더욱더 매력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수 정당과 유권자들이 이 대표를 선택한 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절박감과 위기의식이 작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몰락위기에 처했다가 겨우 4.7 보궐선거에서 반전 계기를 만든 보수 진영이 재활을 위해 30대 당대표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대표 체제의 출발이 상징적 이미지로만 남을지 실질적인 혁신을 이루어 정권 교체의 목표를 달성할지는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당과 합당, 대권 유력 주자 윤 총장의 입당, 보수 대연합, 중도층 포용, 노장 청년층 화합 등 당면 과제를 헤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큰 일을 하셨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조짐이라고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우리나라 정당 사상 최연소 제1야당 대표 선출을 계기로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보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장된다. 기성정치에 대한 심판이다. 민주당은 기성정치의 구태를 벗어나 얼마나 구태를 끊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야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당 내에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주자들과 현 정권을 받들고 있는 친문 세력들도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6명 중에 여성이 4명이 되고 3040 세대가 3명이나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1985년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서울과학고를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과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습니다. 귀국 후에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봉사단체와 전산 관련 벤처기업을 운영했습니다. 2021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하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발탁됨으로써 정계에 처음으로 입문했습니다. 2016년 노원병에 출마했으나 안철수 후보에 밀렸습니다. 2018년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2020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노원병에 출마했으나 패배했습니다. 4.7 보궐선거 오세훈 후보 캠프에 참여해 당선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계 입문 후 10년간 선거에서 낙선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방송과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 사상을 단련시켜왔습니다. 이 대표는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 분배보다 성장이 중요하다. 성별과 나이보다 실력이 중요하다.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등은 버스 타기 전에 타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보수의 통합을 넘어 공존을 내세우며 용광로보다 비빔밥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현상을 정치 불신의 폭발, 정치 물갈이의 열망, 세대 교체론 대두, 30대 기수 등장, MZ세대의 혁명, 디지털 정치의 개벽이라는 말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있고 성과는 없을지, 시작은 용의 머리였으나 끝은 뱀의 꼬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혁신과 혁명은 당대표 당선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 국민과 정치권은 이준석 현상을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